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정말 몇십 년 동안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븐 헤빗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은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이때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창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집을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못질을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집의 형태에 대해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만약 가족 중심의 집을 원한다면 거실의 위치들을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에 잡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미닫이 문과 테라스를 설계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짓고 싶은 집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 후 확정한다. 그 다음 이 같은 생각을 설계도로 만들고 건축 계획을 세운다. 이상의 모든 것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꼭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실제적인 창조인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2배 이상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한 번 자르기 위해 2번을 재라. 이거는 목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규칙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목수로서 첫 번째 창조인 설계도가 참으로 원하는 것인지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벽돌을 쌓고 모르타르를 바를 수 있다. 또 우리는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설계도에 따른 그날의 작업을 지시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운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당신이 만약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원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생산하려는 제품과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정한다. 그 다음 겨냥하는 목표에 따라 재정,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인사, 설비 등의 요소를 준비한다. 당신이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가 그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기도 한다. 사업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창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불충분한 자본 공급,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 계획의 부재 등이 있다.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식을 책임감 있고 스스로 절제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자 한다면 자녀와 늘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심이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2가지 창조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선 목적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행로를 계획한다. 연설을 하기 전에도 원고를 미리 작성해보며 정원의 조경 공사를 하기 전에도 조경 설계를 머릿속에 구상해본다. 마찬가지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느질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 같은 2가지 창조의 원리를 잘 이행해서 철저히 실행하면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어 영향력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창조의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첫 번째 창조인 목표 확립을 등한시하면 영향력의 범위는 축소된다. 모든 사물이 2번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첫 번째 창조물이 의식적인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의 첫 번째 창조인 인생 목표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 친지, 다른 사람들의 각본에 따라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주위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각본들은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것들은 우리의 나약함, 다른 사람에 대한 의타심, 수용과 사랑에 대한 욕구, 소속되려는 욕망,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의식했든 못했든 그리고 통제를 했든 못했든 간에 인생의 모든 부분에는 항상 첫 번째 창조가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혹은 다른 사람들, 주위 환경, 과거의 습관 등에 의해 만들어진 두 번째 창조물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인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창조물을 검토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창조의 각본을 스스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습관 1은 당신이 바로 창조자임을 일깨워주고 습관 2는 그 첫 번째 창조물인 것이다. 습관 2는 개인적 리더십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리더십이야말로 첫 번째 창조를 의미한다. 리더십은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다. 관리는 두 번째 창조다. 이에 관해서는 습관 3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자. 관리는 내가 어떤 일을 방법으로 가장 잘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손익 결과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리더십은 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즉,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룬다. 피터 드러커와 워렌 베니스는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리더십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관리하는 것은 성공의 사다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올라가느냐의 문제고 리더십은 그 사다리가 올바른 벽에 걸쳐져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제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길이 없는 정글 속에서 큰 칼을 가지고 잡목이나 잡초를 쳐내어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한 집단의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들, 곧 생산자에 해당된다. 그들은 정글 속의 잡목을 제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뒤를 관리자가 따르면서 칼날을 갈아주고 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능률 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작업 계획과 보상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리더는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체 상황을 살핀 후 길을 잘못 들었네 라고 외친다. 그러면 효율성을 주장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생산자들이다 관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입 닥쳐. 우리의 작업은 잘 진전되고 있어. 우리는 어떤 개인, 집단 혹은 기업이 잘못 접어든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런데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는 더욱 절실히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리더십은 독립전 및 상호 의존전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지도보다 비전, 목표, 나침반을 더 필요로 한다.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지대의 형세를 모를 때가 많으며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때 우리가 가진 내면의 나침반은 항상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효과성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나 정글에 들어서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항상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 및 전문 업종에서는 먼저 리더십이 요구되고 그 다음 관리가 요구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시장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의 기호와 욕구에 잘 맞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반드시 기업 환경의 변화, 즉 고객의 구매 습관 및 동기를 꾸준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반 자원이 올바른 방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공업계의 규제 해제, 의료업계의 엄청난 비용 상승, 수입되는 외제 자동차의 품질 개선과 양적 증가는 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의 인력 수급을 포함한 각종 환경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천재적인 경영 관리자가 있다 해도 실패를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효율적인 관리란 어떤 친구가 말한 것처럼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갑판 의자를 정돈하는 것과 같다. 이는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경영 관리도 실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우리는 경영 관리의 패러다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시애틀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고급 경영자 양성반의 마지막 모임에서 한 정유회사 사장이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티븐, 당신이 리더십과 경영관리의 차이를 지적했을 때 사장으로서 내 자신이 해온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여태까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밀려드는 일에 쫓겨 그 일을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영을 맡도록 했지요. 나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가 되어 회사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경영 관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 일종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여있는 즉각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던 긴급한 일에서 벗어남으로써 느끼는 고통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진로를 잡는 일, 기업 문화를 정립하는 일, 각종 문제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일 등의 앞에서 별 만족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중역들도 새로운 책임에 대해 고통을 느꼈지요. 그들은 종전의 체계제를 그리워했고 날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다시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티었지요.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 우리 사업은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하게 되었고 매출은 2배에 이익은 4배나 올랐죠. 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역시 가풍, 목적, 가족 유대보다는 자녀에 대한 통제, 효율성, 그리고 규칙 등을 생각하는 관리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고 확신한다. 리더십은 개인의 삶에서 특히 부족하다. 우리는 가치관을 확립하기도 전에 삶의 효율 관리 또는 목표 설정과 달성에만 집착하고 있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정말 한 단어, 한 줄, 한 문장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래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효율적인 관리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자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즉각적인 성취감을 맛보면서 행복했던 이라는 그 부분들, 이 단어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네요. 나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성취감을 너무 많이 원했던 게 아닌가. 내 시야를 조금 더 멀리
높게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 견뎌내야겠죠. 네, 즉각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책 여러분하고 같이 많이 나누어서 계속해서 먹을 거고요. 오늘 컨텐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